번째 주제를 이끌어 주실 정규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를 보니까 이미 계획식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나온 내용을 조금 리뷰하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요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결국 일자리 증가는 매출 증가나 GDP 증가가 돼야 되고 매출이 증가하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 그럼 경쟁력의 핵심은 품질이다. 또 이 품질이 기업이 하는 거라고 해서 법안이 없어졌지만 사실 정부가 지원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효과적인 품질 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제에서 얘기를 하고 제 주제는 품질 인류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일자리라는 게 매출이나 GDP가 늘어야 일자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뭐 12조가 늘면은 몇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계산들은 가끔씩 이제 여러 기관에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1,500만 명의 국민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우리 GDP를 창출하는 거니까 사실은 GDP 1%가 일자리 15만 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자리 늘리려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게 합해져서 GDP가 늘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최근에 논의가 됐던 게 저부가치 산업은 고용유발 수가 높아서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일자리가 많이 늘고 고부가치 산업은 좀 일자리는 매출에 비해서 조금 적게 늘고 근데 우리나라도 일자리 늘려야 되지만 질을 늘려야 되느냐 양을 늘려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세계 기업 환경은 어떠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 60년대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저품질 저가격 시장인 로우 엔드 마켓,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고품질 고가격 시장인 하이 엔드 마켓, 그다음에 미들 마켓 이렇게 보면 연대별로 이렇게 쭉 되었죠. 우리나라는 닉스의 위원으로서 60년대, 80년까지는 36, 그 다음에 80년대 넘어서 2류, 그 다음에 90년대 2류에서 이제 1류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는 이 정보화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이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고품질 저가격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우리가 저런 시장에서 우리의 역할은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과제일 뿐이지 세계 시장은 고품질 저가격 시장으로 단일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화나 정보화의 흐름이 일시적이냐 또 한때 세계화가 흘러갔다가 최근에는 반세계화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이냐 갈 수밖에 없는 한데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경제체제가 변하고 경제체제가 변하면 정치체제가 변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어떤 완만의 차이는 있지만 필연적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화 세계화된 시장에서 기업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크게 보면 세계 3강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국내 3강이 각각의 국가를 끌어나가는 체제였다면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세계 3강이 전 세계를 끌고 나가는 이런 체제다. 이런 걸 3강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3강이 거의 편성된 산업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류의 기업이 살아남느냐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이저는 아까 전 세계적인 3강에 가까운 지배력을 갖는 기업이고, 마이너는 일정 경제권력에서의 경쟁력 부여하는 기업, 로컬은 자국 내에서 또 메이저에 종속된 형태로 가는 기업, 니치는 특정 지역 시장에서 특화된 이런 기업들을 볼 수 있고, 국내 산업의 위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상당수 대기업들은 메이저와 마이너급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몇몇 히든 챔피언을 빼놓고는 메이저급이 굉장히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로컬이나 니치의 위상에 있어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좀 커지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중소기업 안에서도 메이저나 마이너가 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은 지금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베스트가 되지 못하면 이 히스토리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는데, 좀 그 변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도 있고 실패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리더가 되거나 또는 글로벌 리더의 파트너가 되거나 이렇게 되라는 게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력의 현주소를 보면은 강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에 보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이미 세계화의 수준에 올라간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과의 어떤 매출의 양극화, 또 임금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 기업이 해야 될 일, 국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서도 이런 금융 시스템이나 뭐 유통이나 인프라나 세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가경영 시스템, 경제정책, 인적자원의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품질법 같은 게 없어지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그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2000년대 이후는 중소기업 육성이 계속 과제였고, 계속 정부가 많은 자원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아직 사실은 성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그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인류도 있고 인류에 근접한 것도 있고 약간 못 미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적 수준은 1.5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제는 인류가 된 데는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고 결국 2류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을, 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더 2류로 끌어올리느냐, 이게 국가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쟁력이 이 연도별로 보면은 인류로 이미 올라간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로 가지 못하고 2류 정도에서 멈춘 기업들은 상당히 망했습니다. 이 IMF 전후에 많이 망했던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은 이 인류에 거의 근접해 있는 기업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서바이벌 레벨에 머물고 있는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크게 성장해서 일자리도 늘고 매출도 늘고, 그 다음에 3류는 도산하고 2류는 이제 서바이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인류를 키워야 된다는 게 국가적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게 아젠다인데, 그럼 중소기업이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느냐?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히든 챔피언을 키운다, 월드패스 300을 키운다, 이런 많은 중소기업들을 이제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중소기업을 키우자, 이렇게 이제 정부 정책이 이미 변화돼가지고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죠. 근데 이 히든 챔피언의 어떤 숫자를 보면 2천여 개, 세계 2천여 개 중에서
독일이 1300개, 한국이 23개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으로 치면은 독일이 15.5개, 한국이 0.5개. 그러니까 인구당으로 봤을 때 독일이 우리 30배나 많은 히든 챔피언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 수준까지는 당장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쪽에 가깝게 가려고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히든 챔피언들은 어떻게 해서 히든 챔피언이 되느냐? 그거는 여기에 네 가지 요인이 있고, 요거는 이 저자인 헤르만 지몬이 우리나라 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소기업의 세계화, 그 다음에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면 힘들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 상당히 현재도 애로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독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창업부터 세계화를 보고 나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세계 수준의 품질을 못 갖추고 있으면 바로 세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질의 인도화가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인재가 부족한데 이 부분이 특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저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경쟁력과 품질의 관계는 뭐냐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요즘 한마디씩 하는 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 근데 성능이라는 거는 사실은 품질의 한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가품비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이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람이 가성비 그러면 가품비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능보다는 품질이라는 개념이 국가적인 키워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베이 한 거를 봐도 품질이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과거보다 많이 중요해졌다. 이런 것들 보면은 품질과 품질 창출 역량,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질을 갖다가 고객한테 어떻게 알리느냐, 이런 마케팅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중요해졌다, 이렇게 표시된 항목들입니다. 이거는 또 결론을 산업연구원과의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품질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생산성과 이물순, 납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산업별로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좀 다릅니다. 물론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로 다른 전략에 따라서 다른 경쟁 우위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이게 다르다. 또는 제조업에서도 서로 다르다. 서비스업에도 서로 다르다. 제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품질이라고 했을 때도 산업별로, 기업별로 맞춤형 어떤 컨설팅이나 어떤 인재 공급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